필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중성화 수술이라는 거 네. 필수일까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전원 생활을 하는 네. 그런 분들에게 그 질문을 했더라면 그때는 중성화에 대한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농촌의 개와 고양이들은 중성화 없이도 잘 자랐거든요. 근데 이 중성화가 왜 필요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과 같이 살게 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중성화. 네. 두 번째는 의학이 발달하고 수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중성화가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거기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아니면 환경을 바꿔줄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오늘 집중이 많이 되는 게, 제가 그 강아지 키울 때 중성화 수술할 때 저 울었거든요, 진짜로. 중성화 수술할 때 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제가 뭐라고 음. 얘 의사를 모르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의학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해야지 뭐 어떤 질병의 확률이 확 줄어든다 막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암컷이었죠?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많이 발병하는 게 유선종양입니다. 이게 한 번 수술하고 나서 또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먼저 발생하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발생할 확률이- 확률을 확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발정을 하고 나서 하느냐 안 하고 나서 맞아, 그 얘기 하느냐에 들었어요. 따라서 네.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게 확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서 의학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권유해드리기도 하죠. 네. 그래도 요즘에는 확실히 제가 키웠을 때는 한 10몇 년 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중성화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성화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나요? 근데 중성화를 하지 않았었을 때 지금 생기는 문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던 게 어미개하고 자식개를 키우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새끼가 생겼어요. 새끼를 잠깐만. 낳겠군요. 이게 또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데. 네. 그래서 어미개하고 엄마개죠. 네네네. 엄마개하고 자식개 간에 새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이거 우리가 개족보라고 해요. 네. 이런 이제 원치 않은 임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얘를 다 키울 수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키우지 못한다라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요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암컷과 수컷은 항상 네. 짝짓기 할 상대를 찾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외부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걸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네, 여름철에 문이 살짝 열렸을 때 쏜살같이 뛰어나가죠. 잃어버리시는 분들. 그럼요. 그럴 경우가 많은 원래 거예요? 개들은 기소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가면 못 들어와요. 찾기 위해서 간 네. 거기 때문에. 상대를 찾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눈이 멀죠. 특히 고양이들 같은 경우 철망으로 된 그것도 발톱에 피가 날 정도로 막 다 해서 뜯고 나갑니다. 밖에서 콜링 사인이 있게 되면. 그들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발동기가 그렇죠. 되면 그렇다는 그럼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밤에 네네. 울어요. 꿀꿀 하면서 웁니다. 이 소리가 듣기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소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이웃집에서 고양이를 안 키우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면 대부분 아파트 문화 아니면 주택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옆집에 누군가가 삽니다. 반려견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그 소음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계속 불러야 돼요. 나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페로몬을 방출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근데 채취를 막 뿌리는 방법 있죠. 이렇게 막 뿜는 게 그렇죠. 있던데요. 그걸 이제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네. 오줌을 쫙. 오줌을. 오줌을 네. 뿌려요. 그러면 웬만큼 포충농증 걸린 사람 아니라면 네. 사람 사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집 안에다 그냥 오줌을 훅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와, 네. 그리고 개들도 이렇게 다리 들고 쫙쫙 싸죠. 냄새가 장난 아니겠는데요? 맞아요. 만약에 나는 진짜 중성화 수술이 싫다라고 했을 때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면 돼요. 어떤 환경?
전원주택을 따로 살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을요. 그리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않고 원치 않은 임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가 준비를 관리를 해주면 잘. 되겠죠. 예. 근데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안 시켜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준비가 돼야 되겠죠. 중성화 수술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시기가 다 달라요. 애들 성장 속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차에 같은 품종이라도 성장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같은 배에서 나온 애들도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개월수를 보기보다는 네. 얘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그걸 봐요. 그래서 어미 사이즈의 몇 %까지 성장했는지. 이 말은 뭐냐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마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마취가 되네요. 크기나 이런 게.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6개월이면 괜찮다, 7개월이면 괜찮다, 뭐 몇 개월이면 이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수술이다 보니까 이 수술 후에도 보통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마취를 하다 보니까 깨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의학도 마찬가지고 외과 수술에서 100%가 있을까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고지하고 그리고 술전에 혈액 검사를 하죠. 과거에 뭔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워낙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 뭐 마취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식욕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맞아, 있던데요. 맞아, 저도. 네, 맞습니다. 이게 최대 단점 중에 하나예요. 왜 중성화 그러는 수술을 거예요? 하게 되면 비만으로 가는 애들이 약 30% 정도 간다고. 30%나요? 네. 그래서 중성화 하게 되면 식단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필수예요, 이제. 네. 우리 애는 뭐 알아서 잘 먹어. 우리 애는 정량급식 안 해도 자율급식으로 해서 깨작깨작 잘 먹으니까 괜찮아. 이런 애들도 갑자기 막 폭풍으로 먹고 살찌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활동량이 좀 떨어지고요. 네. 중성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찾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덜하니까. 소비가 예전보다는 줄어들겠죠. 네. 호르몬이 바뀌니까. 그리고 식탐이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호자가 조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걔가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자율급식 하고 있다라면 얘 적정량이 얼마인지 알고서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나눠서 주는 게 좋고요. 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결정에 따른 것 아니냐 또 네. 어떻게 보면 또 동물 학대로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먼저 밝힌다라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고 아파트 문화에 살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개하고 고양이를 내가 키우기 때문에 내 이웃도 개하고 고양이를 반드시 좋아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도 개 짖는 소리는 어느 정도 참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성화를 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개하고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줄 이유는 없거든요. 미리 예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더 오래 살기 위한 이런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중성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생활이 됐고요. 그리고 동물 학대를 좀 막기 위해서 중성화도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원치 않는 이세를 하게 되면 버려져요. 그렇죠. 이 버려진 애들은 죽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유기견 보호소에서 또 다른 곳에서 원치 않는 생명체를 낳거나 아니면은 죽임을 당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계획되지 않은 삶이었었으니까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성화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자연적이에요. 안 하게 되면 자기 페로몬을 계속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성들을 부르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못하게 우리 인간이 울타리에 아니면 집안에 마루에 캣타워에 가두는 거거든요. 고양이 입장에서 아니면 개 입장에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합의점을 찾은 게 중성화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